보시면 정화조 매립했다는 모양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도 미터기가 보이고요. 물도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지금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체크해 볼 부동산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한 토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매로서 진행이 되는 현황인데요. 제가 그간은 경매로서 여러 가지 토지 혹은 주택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으나 공매로서는 여러분들께 한 번도 체크를 해드린 적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본격적인 토지 분석에 앞서서 경매와 공매의 커다란 차이점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다 하면 아무래도 인도 명령 신청 제도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매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이 민사집행법으로 진행이 되는 현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제성을 갖고 있죠. 그에 반해 공매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이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기관이 되는 거고, 근거 법령은 조세 체납에 의한 국세징수법이 근거 법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 체크남은 하나,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낙찰자의 큰 무기가 하나 존재한다면 공매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명도상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명도를 함에 있어서 인도명령이 있고 없고는 실제적으로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런데 오늘 체크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공매로서 낙찰을 받아도 경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큰 무리 없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도명령 신청 제도가 없다는 그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죠. 오히려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보다 관심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경매보다도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토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편 첫 번째 버전에서는 약간 좀 초보자의 관점으로서, 그리고 이 땅을 좋다고 홍보하는 부동산 업자의 관점으로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버전 2편에서는 저의 관점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각각 나눠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좀 내공을 올리시고 부동산을 보시는 눈이 한결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번 영상은 첫 번째 버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사이트가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매각 사이트예요. 보시면 이제 물건 관리 번호라고 해서 경매 사건 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고유 번호가 존재하고요. 또 입찰 이력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최초에 2억 3,500에 8월 27일에 유찰 이렇게 돼서 총 6번 유찰이 됐고, 현재 지금 최저 입찰가는 1억 1,760만 원에 시작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초보자분들께서도 내용을 이해하심에 있어서 어려울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눌러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 현황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용도는 전이고 면적이 976제곱이다. 간평은 2억 3,500 잡았고, 무엇보다 경매처럼 법원에서 모여서 입찰하는 게 아닌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된다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정보 요 면적을 좀 볼게요. 토지가 전이고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총면적 2150인데 이 976제곱만 매각이 되는 현황이다. 지분 매각이다. 이런 내용은 자세히 좀 현황을 보셔야 되겠죠. 뭐 이용 현황은 휴경지고, 자, 그리고 감정평가 정보 나오는데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같이 확인을 하시는 걸로 하고, 명도 이전 책임은 매수인이다. 자, 그럼 바로 감평으로 갈게요. 예, 감정평가서 들어왔고요. 일단 사진부터 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도로에 접한 현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도로, 이 노란색 부분, 도로에 접한 약간 장화 모양의 토지다. 이런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랑 사진을 보셨고, 이 감평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근거로서 이 감정 가격을 책정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인근의 거래 사례를 비교했다, 그리고 뭐 시점도 수정했다, 사정도 수정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 가격을 뽑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평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내용을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저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서 보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2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 일단 뭐 유황표 이 부분은 좀 보고 넘어가죠. 자, 중요한 거예요. 교통 상황은 이 유황표로서 한번 좀 보시자.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의 지방도 1115번 살록도로거든요. 이게 소재해서 제방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형태와 지세는 등고평탄 부정형의 토지고 휴경지 상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전면 도로 남동측으로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토지 이용 계획, 이 내용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땅이니까 이 토지 이용 계획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잠시 후에 확인을 하시는 걸로 하고, 제시의 목록 없고 공부와의 차이 없다, 기타 없다, 특이사항 없는 괜찮은 땅이다 라고 감평에서 제시를 해 줬습니다. 과연 그럴지는 이 편에서 제가 더 자세히 체크는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토지 이용 계획으로 가죠.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토지 이용 계획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갈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루리스트 들어왔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땅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씩 보시죠. 지목은 전이고 밭농사하는 토지다. 면적 2150제곱미터. 아까 체크했었죠. 총면적이 2150이고 공매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적은 약 970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 공시지가 39,000원. 자, 용도 지역은 중요하겠죠. 예, 이 생산관리 지역이다. 생산관리 지역이 뭐 하는 땅이냐? 관리 지역 중 하나로서 농수 임업의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 지역을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이다. 이 건폐율 용적률도 눌러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80%예요. 자, 이 생산관리 지역은 용도 지역 중에서도 관리 지역, 그 관리 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런 관리 지역이 세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보다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좀 약간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용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 지역 중에서 그다지 선호되는 좋은 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집을 못 짓는 건 아니에요. 도로만 연결되어 있고 상하수도만 다 인입이 되어 있고 전기까지 다 들어온다면 충분히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자, 그리고 이런 지역 지구도 제주도 토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경관 보전지구 4등급 괜찮죠? 생태계 보전지구 4-2등급 괜찮아요. 4-1부터 저촉이 되죠. 4-2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자원도 4등급. 뭐 이런 지역지구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양호한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좀 잘라진 현황을 볼 수가 있죠. 도로를 따라서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에
분할이 되지 않았나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토지를 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무래도 농지니까 농취증이 발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1000제곱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말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넘어가면 발급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특히 외지인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히도 얘는 1000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 없이 농취증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행위 제한 정보를 들어가 보면 요 집원에서 토지 이용 행위가 가능하냐, 이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가능하냐, 3층 이하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건축 가능하다. 물론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가에 문의를 하셔서 보다 자세한 현황은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사항까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로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루리스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좀 봤는데 특이사항 별다른 큰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간평에서도 그렇고 내용이 괜찮아 보여서 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같이 한번 좀 먼저 보실게요. 보시죠. 네, 관심 가는 토지가 있어서 현장에 바로 한번 나와 봤고요. 지금 이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지금 나와 있는 땅이거든요.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먼 쪽으로 바다도 보이고 오름들도 보이고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한라산 정상은 안 보이지만 능선이랑 이런 것들은 다 보여요. 주위는 다 휴경지인 상태이고 우측으로는 방풍림도 이렇게 나무들이 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저 콘크리트 도로가 있으면 지금 이쪽 이거 바로 오른쪽 땅이니까 이 부분 농지 976제곱미터가 공매로 진행이 되는 현황이고요. 상당히 평탄하고 식재되어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휴경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매트까지 쳐놓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지금 형질이 변경된, 지목이 변경된 토지까지 바로 앞 부지에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고 정화조를 묻어놨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화조 매립했다는 모양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면에서는 바다가 보이지는 않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바다가 보이는 현황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이 아래쪽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경사도가 조금 있고요. 경사가 급하지는 않고 약 5도 미만, 그 정도 경사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옆 필지는 이런 식으로 그물로 경계 표시를 지금 해놨고 농지로 지금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은 귤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나무는 거의 한 2만원 정도 가량의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귤나무 맞은편 필지에는 지금 이렇게 수도 미터기가 보이고요. 이런 현황까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도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지금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 필지들은 수도가 연결된 것을 확인했고요. 우측은 없습니다. 수도는 소나무 식재했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는 걸로 하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좀 매력적인 내용이라서 현장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보셨죠? 현장 가서 봤을 때도 내용 괜찮아 보였어요. 이쪽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 땅 이쪽에는 수도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요 723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매트까지 쳐져서 정화조까지 묻어놓은 현황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세에 대해서 땅 지금 어느 정도의 매각이 됐었는지 감정가는 크게 믿을 바가 못 되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 지분 토지가 매매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이 등기부에서 한번 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 1편을 끝낼게요. 등기부 갈게요. 자, 이 토지 등기부 등본 들어왔고요. 이 내용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한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그 이후로 일부 이전이 되고 있는 현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 2150 중에 463제곱 1억 1600에, 99제곱 2490에, 또 99제곱 2490에, 331제곱 8300에, 99제곱 2490에,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매매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평당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 내용까지 보시죠. 요 463제곱은 140평인데 요 1억 1600을 140평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83만원에 매매가 됐더라. 1월 20일에, 작년 1월 20일, 최근이죠. 그 이후로도 요 30평을 평당 83만원에, 83만원에, 100평 또 83만원에, 모두 다, 이 5명 정도 되는 지분권자들이 평당 이렇게 다 83만원에 이 땅을 조금씩 이렇게 사 가셨어요. 시세도 상당하죠. 이 생산관리 지역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땅이 평당 8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땅은 1억 1700, 약 1억 2천만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평당 한 40만원 꼴, 반값밖에 안 된다. 내용이 괜찮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갔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해보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제가 체크남이 여러분들께 이런 땅은 좀 괜찮으니까 취득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실까요? 현장도 보셨고. 일단 두 번째 버전에서는 저의 견해로서 이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다 파헤칠 건데, 지금까지의 내용들만 보신 상황에서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찝찝하다, 의구심이 든다 라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런 거 없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땅은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가 되셨든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동산 업자를 만나게 되면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2편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2편이 올라오기 전에 이 땅이 무엇이 이상하길래 체크남이 자꾸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 내용들을 아시게 되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요거 맞았다, 요거 맞았다, 요거 맞았다, 이런 부분들로서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